전부하시 출력 8kW, 출력 2kW에서의 효율이 80%가 되는 전동기가 있다. 자, 이때 1번 문제에서 전부하시 출력 8kW와 출력 2kW 전동기의 동손의 관계를 물어보았어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전기기사 필기시험에서 다뤘던 그러한 문제인데 이게 소방 전기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 맞나 할 정도로 좀 어렵게 느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동손의 관계, 동손을 물어보는데 이 전동기의 손실을 보면 철손이라는 것이 있고 동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철손, 이걸 PI라고 표시를 하고, 자, 동손, 이거를 이제 PC로 표시를 해주는데, 이 철손 같은 경우는 이제 부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부하가 2분의 1이 됐든, 부하가 2배가 됐든, 이 철손은 변하지가 않는데, 이 동손 같은 경우는 부하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이 동손은 이 부하의 제곱에 비례해서 부하가 커지면 동손이 증가하는 거고 부하가 작아지면 그만큼 부하의 제곱에 비례해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부하시 출력 8kW와 출력 2kW 전동기의 동손의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8kW와 2kW를 봤을 때 지금 부하가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네, 부하가 4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관계식을 써야 되니까 자, 전부하 8kW일 때의 동손을 PC로 놓고요. 그리고 이제 4분의 1 부하인 2kW일 때의 동손을 이것을 PC 프라임으로 놓을게요. 자, 8kW일 때의 동손을 PC, 2kW일 때의 동손을 PC 프라임으로 놓죠. 그런데 지금 부하가 8kW에서 2kW,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자, 이거 답이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PC는 PC 프라임의 몇 배인지 또는 PC 프라임은 PC의 몇 배인지, 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PC는 전부하시죠? 전부하시의 동손이에요. PC 다시는 2kW, 4분의 1 부하일 때의 동손이에요. 그러면 전부하시일 때의 동손은 자, 4분의 1 부하일 때의 동손의 몇 배가 돼요? 지금 부하가 4배가 더 큰 거죠? 4배. 그렇죠? 8kW고 2kW니까 이렇게 따지면 4배가 커진 거고 이렇게 따지면 4분의 1배가 된 거죠. 더 줄어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 4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전부하 4분의 1부하.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PC는 16 곱하기 PC 다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는 2kW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게 4분의 1로 더 줄어든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PC 다시는 PC의 몇 배냐? 바로 여기는 4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부하가 더 작아졌으니까. 그만큼 동손도 부하의 제곱만큼 더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16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을 하실 때 잘 명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것은 전부하시의 동손을 기준으로 답을 작성한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4분의 1 부하를 기준으로 동손을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PC는 16 곱하기 PC 다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PC 다시는 16분의 1 PC가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되는데 반드시 이런 걸 쓰셔야 됩니다. PC는 전부하시의 동손이고 PC 다시는 4분의 1 부하일 때 2kW일 때의 동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손은 부하의 제곱에 비례해서 뭐한다?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식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전부하시 철손과 동손을 구하래요. 자, 그럼 철손과 동손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단서가 여기 있어요. 이 전동기의 효율이 80%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손과 동손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이제 범주로 나눠줄 건데 전부하시, 자, 전부하시예요. 전부하시 철손을, 자, 철손을 저는 X라고 놓을 거예요. X.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전부하시 철손을 X로 놓을 거고요. 자, 동손을 이것을 Y라고 놓을게요. Y. 자, 그러면 이제 2kW죠. 4분의 1 부하. 자, 4분의 1 부하일 때 그때의 자, 철손. 자, 철손이 얼마가 되겠어요? 철손은 부하에 영향 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똑같이 X인 거예요. X. 자, 그러면 동손은, 자, 동손은 얼마가 돼요? 자, 4분의 1 부하가 됐으니까 동손은 16분의 1 Y가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계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전동기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동기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에요. 그때 이 입력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 출력과 손실의 합입니다. 손실의 합. 그러니까 만약에 입력이 100이고 출력이 40이 나왔다. 그럼 효율은 40%죠? 그럼 나머지 60은 어디 갔어요? 전부 다 손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손실이 60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동기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은 출력과 손실의 합이라는 거. 예. 그리고 분자는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출력. 자,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 거예요. 자, 두 가지 식이 나오겠죠? 전부하시와 그리고 2kW, 4분의 1 부하시. 자, 그러면 자,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전부하시입니다. 지금 입력과 출력이에요. 입력과 출력.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놓을 거냐면, 자, 지금 출력만 나왔고 입력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줘야겠죠. 이것을. 자, 전부하시 출력이 8kW죠?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8 플러스, 자, 근데 여기 손실이 뭐예요? 손실이 철손과 동손의 합이에요. 그럼 철손과 동손의 합이에요. X 플러스 Y가 되겠죠. 자, 이것분의 출력. 자, 8. 자,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얼마 나와야 돼요? 효율이 80%니까 여기에 100을 곱한 값이 8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0.8. 0.8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0.8이라고 하는 거는 10분의 8이니까 분자가 8이죠. 그럼 분모가 얼마가 돼요? 분모가 10. 따라서 X 플러스 Y는 얼마다? 2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 철손과 동손의 합이 얼마인 거라고요? 2가 나와야 돼, 2. 그래야 10분의 8 나오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전부하시. 이건 전부하일 때 그때 식을 만든 거고요. 이번에는 4분의 1 부하일 때. 4분의 1 부하일 때 그때 또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4분의 1 부하일 때는 출력이 2kW죠. 그러면 2 플러스 철소는 X죠. 동소는 16분의 1Y예요. 이렇게. 이거 분의 출력이 2네요. 자, 이게 얼마 나와야 돼요? 효율은 똑같아요. 80%로. 80. 이것도 0.8이 나와야 돼요. 0.8. 즉 10분의 8. 10분의 8이죠. 이것도 10분의 8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값, 이 분모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게 10분의 8이 되려면은, 10분의 8 되려면. 자, 얼마 나와야 돼요? 이게 2니까. 이거 약분하면, 잘 보세요. 이거 약분해버리면 5분의 4죠? 그렇죠? 이거 5분의 4예요. 5분의 4. 그러면 이 분모가 얼마가 돼요? 분모는 2.5가 나와야죠. 그죠? 2.5. 분모는 2.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2죠? 2이기 때문에 x 더하기 16분의 1 y는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0.5가 나와야 돼요. 0.5. 그래서 잘 보세요. x 플러스
16분의 1 y가 얼마라고요? 0.5가 나와야 돼요. 0.5. 자, 그럼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 계산기에도 연립방정식 기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능을 몰라요. 쓰는 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기능을 모르면. 자, 어떻게 하냐? 자, 지금 요 x 플러스 16분의 1 y는 0.5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 16을 곱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게 분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할 편의성 때문에 여기다 16이라는 값을 곱해줄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되냐? 16을 곱해주면 16x가 되죠. 16x 플러스 y가 되고요. 여기에 16 곱하면 8이 돼요. 8. 그죠? 8.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x, y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위에서 아래식을 뺄게요. 위에서 아래식을 뺄게요. 그러면 y 사라지죠? 그럼 15x가 되고 15x는 6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x는 15분의 6이 되고요. 그렇죠? 15분의 6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 돼요? 약분하면은 3으로 약분하면은 5분의 2. 즉 0.4네요. 0.4. x가 뭐였죠? x가 철손. 철손이 0.4kW고요. 그렇죠? 그런데 철손과 동손의 합이 얼마라고 했어요? 2라고 했죠. 그렇죠? 철손과 동손합이 2라고 했죠? 그럼 철손이 0.4니까 동손은 얼마 돼? 동손. 이 동손은 얼마가 돼요? 1.6kW가 되는 거죠. 철손은 얼마라고요? 0.4kW.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요. 소방만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손도 못 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전기 기사를 앞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문제 쉽게 푸셨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손, 전부하시와 4분의 1 부하시일 때의 동손의 관계, 그리고 전부하시의 철손과 동손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방설비의 분류 중 경보설비의 종류를 8가지 쓰시오. 자, 문제는 경보설비의 종류를 쓰라고 했습니다. 지금 관련 법에 따르면 이 경보설비는 총 10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죠. 10가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 회차, 같은 회차에 소방설비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 전기산업기사에서도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3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여기 기사 같은 경우는 8가지를 쓰라고 했죠. 자, 일단 10가지의 경보설비의 종류를 볼게요. 10가지. 자, 단독경보용 감지기, 비상경보설비인데 이 비상경보설비에는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죠.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 비상방송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누전 경보기, 화재 알림 설비.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경보 설비 중에서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8가지만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자, 비상 경보 설비에는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답안에 이것도 답안으로 하고 비상벨 설비도 답안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는 오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비상경보 설비에 비상벨 설비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복돼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상벨 설비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를 썼다라고 하면 비상경보 설비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중복돼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시각경보기를 시각경보 장치라고 쓰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건 정확하게 시각경보기라고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명칭을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각경보 장치라고 해도 채점관의 그 재량 또는 채점 기준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각 경보기 명시되어 있는 명칭을 그대로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시각 경보기입니다. 시각 경보기. 자, 이렇게 해서 그 10가지 총 크게 10가지가 있는 거죠. 10가지 중에서
8가지. 뭐 모르시면 뭐 7개. 7개 맞춰도 7점 받겠죠. 8점, 이게 8점짜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는 건 최대한 다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해당 문제는 이제 비상 조명 등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죠. 자, 1번. 다음 빈칸을 완성하시오. 자, 조도는 비상 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자,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자, 조도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비상 조명 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에서 자, 얼마 나오냐? 바닥에서 바로 1룩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1룩스 정답이 되고요. 두 번째, 예비 전원을 내장하는 비상 조명 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 무엇을 설치한다? 바로 점검 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 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 전원 충전 장치를 내장할 것. 그래서 괄호 안에는 점검 스위치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2번. 예비 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 조명 등의 비상 전원 설치 기준 2가지를 쓰시오. 자, 비상 전원의 설치 기준 2가지입니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화재 안전 기준에 보시면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서 순서와 관계없이 2가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내용은 자,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상용 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두 번째 설치 기준입니다. 다음 세 번째, 비상 전원의 설치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할 것. 자,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 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열 병합 발전 설비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는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비상 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 조명 등을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비상 전원 설치 기준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또는 정비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3가지를 쓰시오. 단,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죠. 그래서 이 관련 법에 나와 있는 그 명칭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수신반, 그리고 두 번째 소화 펌프, 세 번째 동력 감시 제어반.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작성해 주세요. 뭐 수신기가 정답이 되느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수신기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관련 법 또는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신기 아니고 수신반이라고 작성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로 15m, 세로 5m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연기 감지기의 최소 개수를 구하시오. 단, 감지기의 설치 높이는 3m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커뮤니티 상에서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가 오류다, 중복 정답이다 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문제죠. 자, 결론은 자, 우리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연기 감지기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적으로 자,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감지기의 부착 높이 그리고 감지기의 종별에 따른 기준 면적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연기 감지기의 부착 높이는 나왔어요. 3m라고 나왔기 때문에 4m 미만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근데 감지기의 종류가 안 나왔죠. 그냥 막연하게 연기 감지기라고만 나왔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종별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종 감지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연기 감지기 2종이라고 가정하에 바로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가로가 15m고 세로가 5m죠. 자, 그러면 감지기의 개수는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바닥 면적은 가로가 15m고 세로가 5m고요. 그럼 기준 면적이 150이기 때문에 자, 150으로 나누어주면 0.5가 나오죠? 절상하면 1개입니다. 1개. 1개 이상, 정확히 하면 1개 이상. 자, 1개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설비를 설치를 했냐? 바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를 했어요. 예. 근데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교차회로 방식이 적용되는 가스계 소화 설비죠. 교차회로 방식.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지기의 개수는 이렇게 1개가 나왔지만 이 교차회로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1개에다가 최소 2회로니까 그죠? 교차회로 방식은 최소가 2회로이기 때문에 2를 곱하셔야 되겠죠. 2개입니다. 2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2개. 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점이 일단 3점짜리 문제고요. 3점짜리 문제고 커뮤니티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 감지기 1개, 연기 감지기를 1개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자,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단순하게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니까 교차회로 방식이 적용되겠네. 그리고 연기 감지기인데 종이 안 나왔으니까 2종을 선택해서 개수가 1개 나왔다. 그래서 2회로를 곱했다. 그래서 2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죠. 열 감지기냐 연기 감지기냐 이것까지는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민원을 많이 넣으셨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교차회로 방식이기 때문에 2개가 정답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의 동시 작동 시험의 목적을 쓰시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우리 수신기. 자, 수신기의 그 기능 시험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동시 작동 시험의 목적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연도 기출 문제에서도 몇 번 출제가 됐었죠. 동시 작동 시험의 목적. 자, 답안을 보시면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수회선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 거죠. 그래서 이게 1회선일 때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동시 작동 시험이니까. 그래서 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여러 가지 회선이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이다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률 80%, 용량 100kVA의 펌프 전동기가 있다. 여기에 역률 60%, 용량 50kVA의 전동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할 때 전동기 합성 역률을 90%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기사에서나 나올 법한 문제인데 지금 합성 역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많이 어려웠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역률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역률이 80%고 용량이 100kVA의 전동기가 있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역률이 80% 그리고 용량이 100kVA래요. 자, 지금 이 전력을 복소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하면 복소 형태로 표현을 하면 얼마 되냐? 자, 역률이니까 이제 코사인 세타죠. 역률 80% 그리고 용량이 100kVA다. 그러면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효 전력 같은 경우는 유효 전력은 피상 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해주는 거죠.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유효 전력은 지금 용량이 100kVA, 피상 전력이 100이고요. 여기에 이제 역률 80%, 0.8을 곱하게 되면 이게 80이 나오죠. 80. 그래서 유효 전력은 80이 돼요. 80. 유효 전력 80 플러스 자, 복수 형태니까 자, 제2의 그럼 무효 전력은
P상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 무효율이죠, 무효율. 그러면 100 곱하기 0.6이 됩니다. 역률이 0.8이니까 무효율은 0.6. 이 0.6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루트 1 마이너스 0.8의 제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0.6을 곱하게 되면 이것은 60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효 전력은 60입니다. 60. 이렇게 복소 형태로 나타낸 거예요. 역률 80%, 용량 100kVA인 전동기의 전력을 나타낸 겁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에 역률 60%, 용량 50kVA의 전동기를 추가했다고 했죠. 그러면 자, 역률 60% 그리고 용량 50kVA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소 형태로 표현을 하면 자, 유효 전력은 50 곱하기 0.6 되겠죠? P상 전력 곱하기 역률이니까 그럼 여긴 60 플러스 자, J에 얼마가 되는 거죠? J에 자, 이게 역률이 60%. 그 0.8 여기에 이제 60이 아니죠? 60이 아니라 50에 곱해주면은 30이 30. 그죠? 30이죠. 그리고 이제 50에 얼마 곱해주면 돼요? 0.8 곱하면 되겠죠? 반대로 무효율이 0.8. 그래서 여기는 40이 되죠. 40. 이렇게. 그렇죠? 자, 따라서 이거를 이제 합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유효 전력은 유효 전력끼리, 무효 전력은 무효 전력끼리 합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10 플러스 J의 100이 됩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은 110W가 되는 거고요. 무효 전력은 100바가 돼요. 100바. 100바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구할 거냐면 합성 역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합성 역률. 자, 합성 역률.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해요? 역률. 역률 코사인 세타는 바로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구할 수가 있죠.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그럼 P상 전력은 이게 합성한 거니까 루트 110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인 거죠. 이게 바로 P상 전력입니다. 그리고 유효 전력은 110W고요.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합성 역률은 대략 0.74가 돼요. 그래서 이 두 전동기를 합산한 역률이 얼마 나온다? 0.74라는 거죠. 자,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이 역률을 자, 몇 퍼센트로 계산한다고요? 90%로 계산한대요. 90%. 자, 그러면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QC는 자,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가 되는 거죠. 이게 공식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자, 그러면 이 유효 전력이 얼마라고 유효 전력? 110W죠. 110kW죠. 킬로와트. 단위가 지금 다 킬로니까 110kW 곱하기 자, 코사인 세타 1은 개선 전의 역률이에요. 개선 전. 얼마죠? 0.74. 그 0.74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74의 자, 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빼기 코사인 세타 2는 개선 후의 역률이죠. 90%. 그러면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46.71 정도가 나오네요. 46.71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 자, 이렇게 해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휘트스톤 브릿지 평형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평형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R2의 조건을 구하시오. 바로 휘트스톤 브릿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이 평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각선 마주보는 값을 곱했을 때 같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많은 분들이 실수한 게 뭐냐? 이렇게 푸신 분들이 많아요. C1 곱하기 R2는
마주 보는 거다 그랬죠? 마주 본 거. C2 곱하기 R1이 돼서 그러면 지금 R2를 구하는 거니까 R2는 C1분의 C2 곱하기 R1이다. 자, 이렇게 답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틀렸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자 C1, C2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R3고 R4면 이게 맞아요. 이 방법이. 근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콘덴서, 정전 용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틀렸죠? 자,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요. 자, 어떻게 문제를 푸시냐면 자, 지금 이 C1이라고 하는 건 뭐냐? C1,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건 오메가 C1분의 1로 바꿔야 돼요. 이 C2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C2분의 1로 바꿔줘야 되죠. 왜냐면 우리 용량성 리액턴스가 XC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오메가 C분의 1인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바꿔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대로 C1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메가 C1분의 1이고요. 여기는 오메가 C2분의 1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 일단 식을 쓸게요. 오메가 C1분의 1 곱하기 R2는 같은 거죠. 평행 조건이니까. 여기는 오메가 C2분의 1 곱하기 R1이에요. 그럼 양쪽에 뭐 약분할 거 있으면 약분할게요. 이게 오메가 필요 없죠?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약분해버렸어요. 그리고 양변에 C1을 곱하세요. 양변에 C1을 곱하세요. 그러면 이거 약분돼버리죠? 남는 건 R2만 남아요. 우리 R2를 구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R2는 지금 C1 곱했으니까 C2분의 C1 곱하기 R1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아니면 이것도 맞고 C2분의 뭐 C1 곱하기 뭐 R1이다. 이것도 맞겠죠. 뭐 R1이 올라가도 상관없으니까. 뭐 이것도 맞고요. 뭐 아니면 C2분의 뭐 수도 바꿔 상관없죠. R1 곱하기 뭐 C1이다. 이것도 맞죠. 그렇죠? 그래서 R2의 조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물의 사무실 바닥 면적이 700제곱미터이고 천장 높이가 4m로서 내화 구조이다. 자, 이 사무실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 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최소 몇 개가 필요한지 구하시오. 자, 감지기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 감지기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표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 표가 무엇이냐면 자, 이러한 표죠. 자, 보시면 지금 부착 높이, 그리고 주요 구조부, 그리고 감지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 기준 면적이 다르죠. 자, 그럼 먼저 부착 높이를 보실게요. 부착 높이. 지금 천장의 높이가 4m라고 했죠. 4m. 그러면 여기 4m 이상 8m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내화 구조에. 그리고 감지기의 종류는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래요.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니까 여기 있죠. 35. 그죠? 부착 높이, 주요 구조부, 그리고 감지기 종류. 만나는 부분 바로 35제곱미터. 즉 35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의 감지기를 설치를 합니다. 우리 기준 면적을 일단 알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3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감지기 개수를 구할 건데 감지기 개수는 자, 바닥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지금 바닥 면적이 얼마냐면 700이래요. 700. 700이고 그리고 기준 면적이 35제곱미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딱 떨어지죠. 20개. 자, 20개 이상이에요. 원래는 20개 이상인데 이제 여기서 최소 몇 개가 필요하냐. 최소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0개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 저 짚고 넘어갈게. 이 바닥 면적 700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계 구역을 넘죠. 넘어버리죠. 그렇죠? 예. 근데 경계 구역이 다른 쪽에다가 같은 감지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 구역이 이렇게 자, 이게 하나의 경계 구역이 있고 또 이게 또 하나의 경계 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뭐 붙어 있다고 했으니까 자, 붙일게요. 경계 구역을. 자, 이렇게 경계 구역을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감지기가 지금 20개 나왔는데 자, 감지기를 있죠. 20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자, 이 하나의 1경계 구역이 있고
이 경계구역이 있어요. 근데 1경계구역과 2경계구역의 감지기를, 예를 들어서 이 감지기를 할게요. 감지기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구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감지기 개수를 구할 때는 경계구역을 나누어서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차피 이 700제곱미터를 한 번에 계산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예, 최소 개수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 경계구역 설정 기준에 따라서 이 700제곱미터는 600제곱미터를 넘기 때문에 이제 경계구역을 나누어서 개수를 구하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n은 지금 700제곱미터니까 35 나눴죠. 근데 이게 계산이 잘 돼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700제곱미터를 350과 이제 350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35로 나눠주시게 되면 10개, 10개씩 해서 이게 몇 개가 돼요? 20개가 나오는 거예요. 20개. 그래서 이쪽에 10개, 두 번째 경계구역에 10개. 근데 이 감지기 간에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경계구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600제곱미터가 이하가 되게끔 나누는 거예요, 면적을. 이게 원칙이죠, 원칙. 개수를 구할 때는. 근데 이렇게 구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개수 자체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감지기의 최소 개수는 20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